그게 공간적으로는 자동차만 타더라도 자동차 탔네? 그러면은 바로 인지를 하면서 내비게이션 앱이 딱 켜지면서 네가 자주 가는 곳도 바로 켜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동화 될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퀄컴 스냅드래곤 서밋, 지금 4분 30초 후에 시작된다고 해서 얼른 이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서밋에서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다음 칩,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다음 칩셋에 해당하는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랐잖아요. 오라이온 CPU 같은 경우에 자체 칩 설계를 통해서 굉장히 성능을 끌어올린 상황이 되겠는데, 또 자체 칩의 개선된 버전을 보여줄지. 저는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스라고 해서 마치 이제 홍보대사 같은 스냅드래곤의 팬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하와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 2025 행사에 다녀와서 만든 세 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이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그러니까 모바일 칩셋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노트북용 칩셋에 대해서 분석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프로덕트 키노트 자체는 두 번째 날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첫 번째 날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직접 키노트로 발표를 했던 AI를 만난 퀄컴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키노트였습니다. 사실 퀄컴의 방향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엣지 디바이스들 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를 좀 상상을 잘 해볼 수 있는 키노트였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도 특히나 퀄컴이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AI 트렌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3일간의 행사 동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스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설명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넣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이끄는 6가지 기술 트렌드라는 형태로 이 발표 중간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AI가 새로운 UI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용자가 앱의 기능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냥 뭐 말로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AI한테 작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구동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UI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요게 왜 첫 번째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퀄컴의 프로세서들이 들어가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엣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 글래스라던가 XR 기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터페이스 방식이 키보드나 마우스, 예전에는 뭐 음성으로 하는 건 그냥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AI가 여기서 들어옴으로써 자연어를 쉽게 이해를 하고 회의를 예약한다라던가 뭐 핵심 정보를 잘 추려내가지고 마치 비서 역할을 한다라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UI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UI가 결국은 엣지로부터 인간 중심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거, 뭐 보는 거,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AI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컴퓨터와 디바이스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팅에서는 없던 새로운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UI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쓰는 사용자한테 맞춰서 적응하는 인간 중심적인 형태로 발전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얹히는 게,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항상 이 사용자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저기 보이잖아요. 뭐 이어폰도 있고 스마트 글래스도 있고, 예전에는 이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특정 기능을 디바이스에서 실행한다, 뭐 약간 이런 형태로 느껴졌는데, 이제 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 스마트폰 같은 서버가 아닌 엣지에 있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직접 하는 디바이스가 되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필수 요건으로서 이게 이네이블 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키노트 중간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이 두 가지 에이전트 모델을 가지고 데모를 시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번 스냅드래곤 서밋이 10주년입니다. 첫 해에 딱 뉴욕에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하와이에서 계속 이렇게 개최를 해왔는데, 아몬 CEO가 먼저 파티 계획을 돕는 펄스라는 에이전트를 소개를 하고, 다음에는 디자인을 담당하는 펠라라는 에이전트를 불러내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뭐 파티 장식이라던가 뭐 간식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니까 에이전트들이 직접 알아서 막 이렇게 뭐 예약하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연해 줬습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런 게 가능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준 예시가 되겠죠. 거기다가 저와 같이 이렇게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즈 옷을 입고, 그러니까 퀄컴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국에서 온 인사이더즈를 대상으로 각각에 맞는 어떤 음료들을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깜짝 이벤트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I가 바로 UI가 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스마트폰 중심 환경에서 에이전트 중심 환경으로의 전환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스마트 워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어폰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화기의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쭉 해왔었죠.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목표 할 게 있잖아요. 뭐 앱을 켠다거나 앱을 켜서 뭘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앱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하는 이런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스마트폰 중심이다기보다는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심 환경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겪게 될 거는 스마트폰으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결과물을 얻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 자체가 경험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죠. 컴퓨팅 장치인 UI가 AI니까 AI가 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앱의 저장소였던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마트 글래스라던가 이런 AI 에이전트가 전체 경험의 중심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특정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나 뭐 이어버드라던가 아니면 뭐 링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 글래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냥 뭐 스마트폰의 확장이다, 전화기 확장이다 이런 개념에 그치지 않고 에이전트와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도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보면은 뭐 맥박을 잰다라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디바이스의 각각의 역할만 하던 것에서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AI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건넌다는 거죠. 똑같은 디바이스인데 AI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노트의 제목이 Ecosystem of U거든요. 이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개인적인 기술이 되도록 한다. 그 사람에 딱 맞는 기술이 되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장치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연결된 커넥티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뭐 사용자가 원하는 안경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면 되니까 이런 수평적 플랫폼을 가진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스마트폰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스마트폰 없어진다, 뭐 대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니까 스마트폰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던 것들이 그냥 스마트폰, 스마트 글래스 여러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I를 중심으로 이동할 거다. 그런데 퀄컴이 이거 다 준비하고 있죠, 사실. 실제로 제가 체험할 수 있는 부스에서도 에코스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이 도파관으로 이 양안에 두 눈에 다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 글래스를 직접 착용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AI가 나오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새로운 게 너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살아있지만 여전히 노트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있는데 이게 뭔가 공간적으로 확장이 된다, 에코시스템이 확장이 돼서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이전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애플리케이션들의 각각들은 사실상 에이전트 앱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앱이 사용자의 명령을 따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로부터 상황 변화를 인지한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거나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 기기들이 갖고 있는 센서도 있을 거고, 그 기기가 예를 들어 뭐 손가락에 있다, 아니면 손목에 있다, 눈에 있다, 귀에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센서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겠죠. 현재 활동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현재 시간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할 거고, 이 상황 데이터,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뭔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죠, 뭔가가. 그게 공간적으로는 자동차만 타더라도 자동차 탔네? 그러면은 바로 인지를 하면서 내비게이션 앱이 딱 켜지면서 네가 자주 가는 곳도 바로 켜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동화 될 거다. 굉장히 그 컴퓨팅이 협력적으로 여러 디바이스 간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전체 경험이 굉장히 샘리스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되겠죠. 특히 제가 직접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 박혀있는 플랫폼들 전부 다 퀄컴에서 이 레퍼런스로 만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골프를 쳤을 때 이 스윙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것도 근데 갤럭시 휴대폰과 노트북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보여준다라던가, 오피스에서 아니면 집에서, 카페에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디오의 경험성을 더 극대화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컴퓨팅의 구조를 재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뭐 X86 프로세서라던가 뭐 OS 이 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뭐 윈도우라던가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뭐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구조로 AI 연산을 계속 언제나 저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내부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된다. 자, 우리는 리스크 구조로 굉장히 저전력으로 컴퓨팅 높게 하면서 잘 만들고 있어 라는 걸 어필을 하는 수단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에이전트 모뎀이라던가 이런 거는 음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통신을 어떤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잘 조정해갖고 전송을 한다거나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전송 속도도 빠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혹은 메모리 아키텍처라든가 NPU를 저전력으로 설계한다라든가, 그 외에 뭐 AI 프로세싱을 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스택을 잘 맞춰가지고 컨텍스트에 맞게 인퍼런스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들이 바로 스냅드래곤 엘리트 시리즈가 되겠죠. 두 번째 날 오후에는 이 프로덕트 라인업 키노트, 그러니까 칩들의 소개 이외에 그 상세한 내용들을 굉장히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NPU 성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GPU도 그렇고, 야 이렇게 저전력을 구성을 하면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퀄컴이 지향하는 그리고 암원 CEO가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의 전환입니다. 바로 엣지가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GPU, 엔비디아 GPU 뭐 막 해가지고 다 때려 넣어야 되고 아니면 자체 칩 설계해서 빅테크들이 다 넣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결국은 이 서버용 클라우드의 AI와 함께 엣지 요것도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AI를 생성하고 개발되고 훈련된다.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거기서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자원 집약적이고 엄청나게 갈궈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하고 미세 조정하는 것들을 그 역할을 하는데 엣지에서 그 클라우드가 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엣지에서 돌리기에는 클라우드가 너무 오래 걸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개인에게 사용자에 커스터마이징 되고 있는 컨텍스트를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엣지가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캡처라든가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당장 이렇게 할 건데 그걸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통신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잘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엣지 데이터의 중요성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한다라거나 쓰거나 이런 것들 다 스마트폰이 수집하지 데이터 센터가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거 헬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 스마트 글래스, 이어폰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서 배포가 돼야지만이 이 하이브리드 AI가 잘 구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바로 AI 네이티브로 진화하면서 이 6G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퀄컴이 통신회사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5G 넥스트인 6G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부분인데 퀄컴은 이 6G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전 상용 장치가 3년 후에 그러니까 2028년 후에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퀄컴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은 앞서 말한 클라우드와 엣지 디바이스가 잘 연결이 되려고 하려면은 이 6G 자체라는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커넥티비티 연결성이라는 부분이 잘 연결이 돼야지만 이 모든 것들의 에코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고 사용자는 사용자가 쓰는 디바이스 중심으로 여러 디바이스들이 엮여져 있는 에코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들과 서버 쪽에 있는 것들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 하이브리드로 연결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엮을 수 있는 6G라고 하는 시스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 컨텍스트를 어웨어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키노트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성능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를 잘 만들기도 하는데 칩들의 성능이 얼마나 많이 올랐다 전성비가 얼마가 됐다 아 이번에 또 누가 왕이 되었네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막 어그로도 좀 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칩을 만들고 또 다음 넥스트를 안 만들 게 아니잖아요. 퀄컴이나 뭐 다른 회사들이가 전부 다 그런 기업들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갈 텐데 각각의 회사의 비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회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니까 너네 따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진짜 아 이렇게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맞게 그런 칩들을 준비를 하고 노트북이나 이런 응용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바뀐다라면은 어떤 산업의 성장이 폭증이 될 것인가 어떤 센서가 많이 필요할까 어떤 통신 인프라가 중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날에는 이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즈 저도 그렇죠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암원 CEO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보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이더즈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저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암원 CEO가 인사이더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더들 중에서도 세상을 바꿔가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미래를 보는 방향성 그리고 실제로 프로덕트를 내고 있는 라인업들이라던가 그걸 이뤄내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의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리더와 직접 가까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라서 이번 행사가 특히나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인프라 구축에서 뭐 데이터 센터 뭐 수십만 장의 GPU를 깔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우리 삶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이런 엣지 디바이스들이 쫙 깔리면서 실제로 노동화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적어도 한 2년 3년 내에는 굉장히 빠르게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퀄컴의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에러였습니다.